만든다 그러는데 신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는 더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균형 확대 아니라 불균형 확대라는 용어가 많이 씁니다. 성공적인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원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과 이 조직의 역량,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나오죠. 왜? 10평짜리 어떻게 40평짜리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까? 그럼 전부 다 예스 합니다. 살고 싶다라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점점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0평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 현재의 환경에 적응해서 어떻게 우리가 근무할 것인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주어진 순간의 룰에 순응한다는 것이죠. 내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중심이라고 하는 신규사업 개발 전략은 환경 적응력, 시장 대응력, 다시 말씀드리면 레드오션의 관점에서 신규사업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신규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회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의지, 우리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비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죠. 가지고 있는 자원은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10평짜리 살고 있지만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은가?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으니까 현재의 우리의 입장과 그 40평짜리 수준을 비교해보면 갭이 드러납니다. 이 갭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은 4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가? 예스.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갖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노라고 하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가? 이런 사업을 개발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기존의 룰을 쫓아가는 거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룰을 우리가 창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블루오션이고 이것이 환경 창조, 시장 창조형 개발 전략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확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량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불균형 확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역량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큽니다. 이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을 벗어난 것들, 목표가 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량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것을 우리는 도메인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DI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명을 하죠. 그럼 DI는 뭐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삼성도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문화연필. 문화연필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문화연필은
당연히 연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연필 외에는 만들지가 않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수가 없죠. 문화연필은 연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거죠. 연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를 제공해주는 회사니까 그러면은 연필뿐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는 연필, 뭐 볼펜, 만년필, 컴퓨터, 복사기, 타자기, 팩스, 다양하게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DI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고객이 무엇 때문에 구입하고 있는가. 고객이 구입하는 것은 연필이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옮겨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필을 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뜯어보면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도메인의 아이덴티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신규 사업의 영역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업의 알맹이가 변할 정도의 발전성이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 신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의 힘을 한 방에 모아서 백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현존 우리가 진출해서 성공했던 핵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성공감 있는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분야로 우리가 신규 사업의 영역을 필요한 조건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DI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기법이 아닙니다.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 되고 싶은가, 어떠한 사업을 개발하고 싶은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가는 의지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래의 니즈 발산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중요하니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싶은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부가 아니라 사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역 내에서 어떠한 제품,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DI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 사업의 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문화연필은 연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자, 경비 회사는 요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회사가 경비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경비회사는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기능이라는 거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회사가 생겨지는 것이 요인의 보호를 위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안전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니까 경호실이 나라를 안전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 인간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업을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기능과 고객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있는 것들을 주요한 기능과 주요한 기술과 주요한 고객들로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사례를 나중에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상품은 왜 팔리지 않는가? 나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DI라고 하는 것은 왜 팔리고 있는가? 왜 팔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은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돈을 주고 사가는가? 고객은 텔레비전이니까 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주는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전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텔레비전을 사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하는 것이 DI의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DI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농약회사 같은 경우는 농약회사의 본래 얘기는 벌레를 죽이는 겁니다.
농약회사가 농약기지가 농약이니까 벼를 죽인다. 연필회사니까 연필을 만든다. 이래서는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농약회사의 기능은 벌레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작물이 벌레의 침해로부터 벗어나서 잘 자라서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농약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작물을 잘 성장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농약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식물 바이오 산업으로서의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제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제조 판매라 그러죠. 아닙니다. 기능, 화장품을 사가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 주는 아름다움과 건강의 희망 때문에 화장품을 구입한다고 하는 거죠. 114 전화번호 안내하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입니까? 전화번호 안내하는 회사입니다. 아니죠. 종합생활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114라는 회사가 어려워서 KT가 어려워서 분사를 시켰습니다. 분사시켰을 때 매출액이 불과 몇백억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천억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번호 안내를 한다고 하는 지금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금의 어떤 제공하는 표면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기본적인 것은 정보라는 개념에서 이 114 전화번호 안내하는 회사가 사업을 다양화시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몇천억 회사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백과사전 회사는 백과사전 판매가 아니라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라고 하는 거죠. 백과사전을 판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했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오늘날에는 명맥만 유지하고 옛날처럼 발전할 수 없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제품에 의한 사업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에 의한 사업 정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는 과연 제품에 의한 사업 정의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능에 의한 사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능에 의한 사업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CFT라고 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DI라고 하는 것은 기능에 의한 사업 정의를 내릴 때 고객 측의 C, 기능 측의 F, 기술 측의 T 해서 각가지 세 가지 축의 삼각형의 꼭점을 찍어서 연결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의 시장, 하나의 사업 도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객 축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구입하는 고객은 누구냐? 기술 측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 고유기술 내지는 관리기술, 물건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배달하고 육성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물류, 품질, 납기, 경쟁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모든 분야가 다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능은 이 고객이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을 통해서 고객한테 주는 기능,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 고객이 우리의 주요 부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떠오르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택배회사는 물건이 운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건이 운송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체국이라든지 다른 것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확실히 도착하는 것 때문에 택배라는 것을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도착하는 거라면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기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니까 이 기능을 원하는 고객이 생겨지더라. 요 세 가지 꼭지를 연결하는 것이 사업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면 자, KT 한국통신이죠. 한국통신이 어려웠었습니다. 유선전화 시장이 포화되고 데이컴이라든지 온세라든지 하나로가 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유선전화 시장을 영위하고 있던 KT의 사업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물론 그 덕에 뭐 114라고 하는 회사도 분사돼서 나왔지만은 그런데 이 KT가 다시 발전을 통해서 오늘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DI적인 측면에서 이걸 정의해버리면은 KT는 그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정보 전달로 안 받습니다. 정보 전달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정보 전달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받냐?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화 사업이라고 해요. 전화 기술이라 전화 사업 기술. 근데 정보의 전달 중에서 어떤 기능을 받냐? 소리 전달하는 기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니까 전화 가입자가 나오죠. 그래서 정보 전달과 소리 전달과 전화 가입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유선전화 시장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KT가 정보를 전달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소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림, 동영상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그림과 동영상을 원하는 고객은 누구냐? 바로 네티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과 문자, 그림, 동영상, 네티즌을 연결하니까 무슨 시장이요? 인터넷 시장이 생겨졌다고 하는 거죠. 이래서 기존의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가입자 유선전화 시장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메가패스라는 그런 그 인터넷 시장을 새로 형성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DI에서 쓰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자, 벨로즈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벨로즈라고 하는 것은 쇠를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만드는 겁니다. 쇠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 놓는 겁니다. 동그랗게 되어 있는 쇠를 전부 주름을 잡아줘 갖고 이 벨로즈로 주름 잡은 걸 통해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했냐면 수축과 이완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주름을 잡아 놓으니까 뜨거운 물이 들어오고 차가운 물이 들어올 때마다 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이 요 주름 잡은 이 산과 골을 통해서 흡수되니까 냉수와 온수에 이 제품이 들어갔었는데 주름을 잡지 않고 냉수와 온수의 이음새로 연결 밸브로 했을 때는 이것이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 인해서 뒤틀어지는 것 때문에 물이 셉니다. 그런데 벨로스를 달아놓으니까 물이 셀 염려가 없죠. 왜? 그 쇠 자체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래가지고 이 수축과 이완 기능을 원하는 고객 아파트 건설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아파트 바로 기자재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파트 시장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해서 생각해서 우리 벨로즈가 꼭 수축과 이완 기능만 있는가? 아니죠.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소음 감소, 진동 감소, 압력 감소로 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지니까 자동차 메이커라고 하는 바로 새로운 자동차 부품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벨로스를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고객이 수축과 이완 기능을 보니까 아파트 건설업체, 소음 감소, 진동 감소, 압력 감소가 나오니까 자동차 메이커. 이러한 쪽으로 이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품이 개발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려 이 회사가 안산의 장작 부품 업종인데 중소기업 치고 중견기업 치고 어마어마한 순위를 올리고 있는 거죠. 1,000억을 팔아서 150억 정도 얻을 수 있는 회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DI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D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이 뭐냐? 이 기술 중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기능을 제공하니까 어떤 시장이 나타나더라.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꼭 요 기능만 우리가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가? 다른 기능은 없는가? KT가 소리에서 동영상과 그림, 동영상, SM이 수축과 연해서 소음 감소, 진동 감소, 압력 감소로 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처럼 우리가 DI라는 이러한 그 기법을 통해서 신규 사업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손쉽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DI를 개발하는 건 이제 기획하고 기술 분야,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가 다 같이. 요새는 아까도 공감이라고 그랬지만은 요새는 어떤 한 군데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한 군데서만 한다 그러면은 좀 어렵죠. 왜냐면, 기획에서만 하다 보면은 뭐 시장을 모를 수가 있는 거고, 시장에서 한다 그러면은 회사의 경영 자원을 배치시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런 이제 신제품, 신사업을 할 때는 각 영역에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져 갖고 타스크포스 팀을 조직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